안녕하세요. 딥스푼 정정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딥러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콜앱의 GPU를 개인 GPU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콜앱 환경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콜앱을 왜 쓰죠? 사실 장점이 많죠. 접근성이 좋다, 사용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무료로 GPU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GPU는 아니지만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서버의 형태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으로 콜앱을 써서 딥러닝 학습을 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콜앱은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 형태의 코드 인터페이스만 제공을 해줍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개발 환경은 대화형 개발 환경으로 코드를 셀 단위로 실행을 시켜서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드의 실행 결과를 실험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딥러닝의 학습, 평가, 추론 등의 코드는 주피터 노트북이 아니라 .py의 형태를 갖는 파이썬 파일이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코드는 단 하나의 파일로 돌아가지 않고 사용 목적과 역할에 따라 코드를 나누고 그 나뉘어진 여러 코드가 소통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의 형태 위에 딥러닝 코드를 돌리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학습을 위한 파이썬 파일이 존재하고 평가를 위한 파일이 존재하고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갖는 그런 파이썬 파일들이 별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습을 시키고 싶으면 train.py 파일을 실행을 시킵니다. 만약에 어떤 데모를 보여주고 싶으면 demo.py의 파일을 실행을 시켜줘요. 그래서 셀 기반으로 돌아가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런 거를 돌리는 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앞에서 설명드린 .py 형태의 파일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콜앱의 GPU도 개인의 GPU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콜앱의 GPU를 개인 GPU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구매한 GPU처럼 매우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파이썬 파일을 .py의 형태로 사용하면서 콜앱의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제가 설명드릴 전체 구조는 보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3개의 프로그램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VS 코드예요. 두 번째는 콜앱으로 노트북의 환경으로 GPU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로 첫 번째 설명했던 VS 코드와 두 번째 설명했던 콜앱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VS 코드와 구글 드라이브는 데스크탑 구글 드라이브라는 앱을 통해 서로 연결이 될 거고요. 구글 드라이브랑 콜앱은 콜앱 내에 존재하는 드라이브 마운트라는 기능으로 서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데스크탑용 구글 드라이브가 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데스크탑용 구글 드라이브는 개인의 로컬 컴퓨터 환경에서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 폴더와 파일에 접근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윈도우 PC를 쓰신다면 탐색기, 맥 PC를 쓰신다면 파인더에서 폴더의 형태로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부분을 누르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보이시는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설치 과정에서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저의 예를 보면 보이시는 화면이 데스크탑용 구글 드라이브 화면이에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폴더의 형태로 제 구글 드라이브 내에 있는 폴더 그리고 파일들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구글 드라이브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 보이시는 게 저의 구글 드라이브인데 데스크탑용 구글 드라이브에서 보이는 이 폴더 구조와 동일합니다. 실제 구글 드라이브에 존재하는 여러 파일과 폴더들을 제 컴퓨터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싱크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고요. 다른 쪽에서 또 변경을 하게 되면 또 그 반대편에서 그 영향이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파인더 내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폴더 1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셨나요? 여기에 이런 폴더가 하나 생겨나요. 이번엔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폴더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새 폴더 만들어주고, 이번엔 폴더 이름을 폴더 2라고 하겠습니다. 생겼죠? 그리고 요게 파인더 내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뭐 만드는 버튼을 누른 게 없어요. 그냥 싱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폴더 말고도 파일들도 서로 싱크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죠.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위치에 test.tx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이 잘 되었죠? 이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 내에도 바로 생겨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싱크가 맞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컬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세팅을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로컬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변경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 데스크탑용 구글 드라이브다 라는 거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라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앱 많이 쓰시다 보면 아마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하는 기능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콜앱에서 본인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 파일 시스템에 연결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그 다음에 학습의 결과물들, 그런 것들을 콜앱 자체에다가 저장을 할 수는 없으니 일반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을 시켜서 학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콜앱 자체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시키는 걸 지원을 해줍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 구글 드라이브 아이콘을 누르신 뒤에 여러 가지 설정을 확인해 주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라는 폴더가 생겨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가 저희 구글 드라이브 최상단 폴더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미의 구글 콜앱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파일에서 이 왼쪽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연결이 됐고, 그 다음 여기 보이는 구글 드라이브 아이콘 버튼을 클릭하셔서 드라이브를 마운트 해줍니다. 그러면 특정 셀을 실행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줍니다.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연결을 해주고요. 계정을 선택을 해줍니다. 계속 눌러주시고요. 또 계속 눌러줍니다. 몇 가지 권한을 제공해주면 구글 드라이브가 안정적으로 마운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폴더가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클릭을 해보시면 마이 드라이브라고 나오고, 이 마이 드라이브 내부에 저의 구글 드라이브 폴더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의 위치가 유튜브의 VS 코드 2 콜앱이고 이 안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치까지 그대로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콜앱에서도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좀 감이 오시나요? 결국 서로 다른 세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지만 이 세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다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데스크탑용 구글 드라이브 앱을 이용해서 저의 PC가 구글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VS 코드 내부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코드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 접근한 VS 코드 내부에서 .py 파일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py 파일을 잘 만들었으면 그 만들어진 파일을 실행시킬 때 콜앱을 이용해서 드라이브에 있는 코드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한 뒤 GPU를 이용해서 그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일은 누가 어디서 편집한 거예요? VS 코드가 나의 로컬에서 편집한 코드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잡았으니 실제로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VS 코드를 열어줍니다.
자, 데스크탑용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폴더의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VS 코드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VS 코드로 가서 데스크탑용 구글 드라이브 위치에서 타겟하고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줘요. 이 폴더죠. 이 폴더를 열기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내비게이터 화면이 저희 로컬에 있는 폴더를 연 거지만 사실은 저의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이 되어 있는 폴더를 연 거예요. 그래서 untitled 0.ipython notebook이라는 폴더를 이용해서 제가 코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사실 저는 이 코드를 처음 여는 건데 뭔가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아까 콜앱에서 드라이브를 마운트 시키기 위해 실행했던 셀 있죠? 그 셀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지워줍니다. 이걸 지우면 아까 저희가 실행했던 이 셀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VS 코드에서 콜앱의 코드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VS 코드로 돌아가서 이제 VS 코드 내부에서 뭔가를 입력을 해볼게요. VS 코드에서 콜앱으로의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보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콜앱에 변경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싱크가 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기다려도 안 된다, 그러면 새로 고침해 주시면 돼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제가 VS 코드 내부에서 쳤던 내용이 똑같이 보여요. 이번엔 반대로 콜앱에서 VS 코드로 한번 보내볼까요? 새로운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에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이번엔 콜앱에서 VS 코드로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요. 저장이 완료가 되면 VS 코드로 가봅니다. 자, 그럼 여기 바로 생겼죠. 그래서 콜앱에서 VS 코드로, VS 코드에서 콜앱으로 서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의 변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 건 여기서의 변화를 줬고 저쪽에서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실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봐야 돼요.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특히 이 .py의 형태로 생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VS 코드 내부에서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print.py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프린트를 하는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vs 코드에서 만든 파일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해주고요. 이 상태로 콜앱으로 넘어갑니다. 콜앱으로 넘어가면 제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파일이죠. 그 파일을 담고 있는 상위 폴더, 그 상위 폴더까지 내비게이트를 해서 들어가 볼게요.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유튜브, VS 코드 투 콜앱까지 가면 저희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print.py라는 파일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까지 가서 그 파일을 담고 있는 상위 폴더, 하나 위의 폴더를 타겟팅을 해주고요. 그 폴더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옆에 이렇게 점점점이 뜹니다. 요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경로 복사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 상태로 새로운 코드 셀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cd 한 칸 띄고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해주세요. 노란색으로 밑줄이 막 이렇게 쳐져 있죠.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셀을 실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복사한 경로가 똑같이 뜨고 셀의 실행이 종료가 됩니다. 사실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걸 한 행동으로 실행시키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위치까지 이동한 거예요. 이 cd라고 하는 단어는 change directory의 약자로 내가 지금 있는 폴더를 바꾸겠다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change 디렉토리, 지금 폴더 바꿔. 어디로? 여기로. 근데 이게 어디예요? 이 폴더의 위치가 어디예요?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train.py가 존재하는 그 공간이죠. 그래서 콜앱의 환경을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곳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저 파일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시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간혹 폴더 이름에 띄어쓰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폴더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경로 안에 띄어쓰기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cd 명령어가 안 먹혀요. 이 cd 명령어가 먹히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폴더 이름을 바꿔야 하나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띄어쓰기 공간 있죠? 이 띄어쓰기 공간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리눅스 형태에서 진행이 되는 명령어 안에서 띄어쓰기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있는 어떤 개념 덩어리를 서로 분리해주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문법적인 역할을 무마시켜주는 게 이 역슬래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띄어쓰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띄어쓰기 앞에 이렇게 역슬래시를 넣어주세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폴더 이름 안에 띄어쓰기가 없는 게 좋습니다. 띄어쓰기가 있어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언더바를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실행을 시켜줘서 폴더를 바꿔주고요. 폴더를 바꿔줬으면 이제 실행을 시켜보는 거죠. 어떻게 실행시키냐? 저희가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py라는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입력을 하죠. python print.py 이렇게 입력을 하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고려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맨 앞에 특수 문자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동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찌됐든 이 콜앱 환경도 파이썬이 구동이 되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파이썬이 구동되는 환경 안에서 또 다른 파이썬을 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의미예요.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게임을 켰어요. 그런데 그 게임 내에서 똑같은 게임을 또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단순히 파이썬만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느낌표라고 하는 특수 명령어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느낌표 파이썬 하고 한 칸 띄신 뒤에 제가 원하는 파이썬 파일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실행을 해주시면요. 아까 저희가 같이 봤었던 VS 코드에서 만든 파일입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VS 코드에서 작성된 파이썬 파일을 콜앱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게 그려지셨죠? 그렇다면 실제로 제가 작성한 딥러닝 학습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로 돌아가세요. 자, 제가 링크를 하나 드렸어요. 이 링크에 접근하시면 어떤 파일이 하나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냥 정말 간단한 파이토치 학습 코드이고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를 완료하면 이러한 이름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테니까 이 파일을 데스크탑용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얹어 줄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가지고 왔고요. 이 파일은 자연스럽게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싱크가 돼서 올라가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금 다운로드해서 옮겨둔 파일이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잘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의 이름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줄게요. 우클릭을 해서 트레인 하는 과정을 한번 테스트하겠다 해서 트레인 테스트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폴더 내에서도 이름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콜앱으로 넘어가 보면 변경된 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이 내용들은 VS 코드로 이동해 보면 실제 train.py 내부에 있는 코드와 동일한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코드도 잘 들어왔으니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느낌표 파이썬 해주시고 한 칸 띄신 뒤에 train test.py라고 입력을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깜빡했네요. 저희가 GPU를 쓰기 위해서 콜앱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GPU를 연결을 먼저 해줬어야 되네요. 그래서 GPU 연결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CPU로 작업을 하시다가 GPU로 바꾸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 이 위에 있는 요 내용들이 리셋이 돼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실행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코드가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고만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런타임을 누르고 런타임 유형 변경, CPU에서 GPU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GPU를 연결을 하고 있고요. GPU 연결이 다 되면 다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시켜주세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도 깨지게 되거든요. 이것만 버튼 클릭하시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마운트가 잘 됐고요. 마운트가 되고 나서도 구글 드라이브 내부의 위치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 코드는 동일하거든요. 이 위치도 동일한 거고, 그래서 그냥 바로 실행시켜 주시고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print.py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네, 잘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 train test.py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코드가 쭉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린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학습 코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 학습 코드는 장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학습이 쭉 돌아가게 돼요. 이런 모습이 잘 나오게 되면 학습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코드를 드렸으니까 문제없이 돌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py 형태의 코드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콜앱에 있는 GPU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 방법은 만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이썬 코드를 작업할 때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GPU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GPU를 쓸 수가 없어요. 대신 코드 작업이 다 완료된 이후에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평가 아니면 데모와 같은 완료된 코드를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로컬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원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코드 작업이 끝났을 때 학습을 돌려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 것은 학습하는 과정이니까요. 저도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GPU를 여러 개를 돌리다 보면 급하게 뭔가를 돌려야 할 때 컴퓨팅 자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방식으로 콜앱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급하게 하나 두 개 정도를 돌려보곤 합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드를 실제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는 본인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 노트북에 GPU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CPU로 개발은 하셔야 돼요. 개발이 끝나고 실제로 학습할 때는 콜앱에 올려서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앱이라고 하는 곳은 딥러닝 학습을 해줄 수 있는 개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콜앱의 개발 환경과 저의 개발 환경이 싱크가 맞아 있어야 합니다. 가령 콜앱에서 파이토치 1.3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돌릴 코드를 만들고 있는 이 로컬에서도 얘와 똑같지는 않아도 이것과 비슷한 정도의 버전은 맞춰 주셔야 합니다. 너무 버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내가 코드 작업할 땐 돌아갔는데 콜앱 환경에서 돌릴 때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콜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잘 돌아갔던 게 지금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리밋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 가능한 시간 내에 사용을 해야 하고, 나에게 할당된 시간을 다 쓰면 학습을 못 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콜앱이라는 외부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과 같은 학습 과정 안에서의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하시고 중간중간 저장을 하는 그런 예방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가지고 행복하게 콜앱의 GPU를 마치 저의 GPU인 것처럼 잘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